네, 안녕하세요. 개발코치입니다. 여러분, 개발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 남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올리고 있을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개발자 채용을 하면서 한 정말 수백 개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원자의 한 90% 정도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본 합격자들의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대부분의 지원자가 놓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프로젝트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발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브랜딩 도구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용 담당자의 82%가 이력서보다 포트폴리오를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력서는 말로 할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는 실제로 해낸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단순히 완성한 프로젝트의 링크 모음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실수입니다. 진짜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도구입니다. 물론 그냥 기터브 코드에 올려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마치 요리사가 재료만 보여주고 완성된 요리와 조리 과정은 보여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만으로는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년간 본 좀 훌륭한 합격자들의 포트폴리오는 항상 이 5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정리의 명확성입니다. 좀 좋은 지원자들은 프로젝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쇼핑몰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가 아니고 소규모 판매자들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마주치는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거래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이에 반해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프로젝트의 기능만 나열합니다. 쇼핑몰 만들었는데 로그인, 회원가입, 상품 등록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왜 특정 기술이나 아키텍처를 선택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 때 리액트를 사용했습니다가 아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태 변화가 잦고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가상 도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액트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한 지원자는 프로젝트에서 NoSQL 대신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이유를 데이터 무결성과 트랜잭션 중요성 측면 설명했는데 이렇게 좀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프레임워크 기술을 선택했다는 거를 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면은 좀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전과 극복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완벽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능 최적화 과정에서 렌더링 지연 문제가 발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있을까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레이지 로딩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초기 로딩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용자가 느끼기에 덜 지루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특히 예전에 구글 채용 담당자들이 이런 인터뷰들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네, 그런 데서 좀 많이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끈기와 창의성을 중요시하게 본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용자 중심 사고입니다. 기술적 성취만 강조하는 포트폴리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경력직이 아니고 대부분이 부트캠프나 아니면 거의 초급 개발자 수준일 텐데 그 수준에서 기술적 성취를 강조해봐야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실제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사용성 테스트 결과 있으면 더 좋아요. 있거나 사용자 피드백, 그 피드백을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 어떤 지표들을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겠죠. 사이드 프로젝트로 뭘 만들었는데 초기 버전 출시 후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봤다. 그리고 앰플리튜드나 그런 지표 수집하는 도구로 살펴봤더니
어떤 걸 개선하고 난 다음에 평균 체류 시간이 뭐 2분에서 8분으로 늘었다. 리텐션이 이렇게 증가했더라. 뭔가 유의미한 사업적 수치가 아니더라도 이 수치 지표들을 모니터링했고 개선을 시켰다 하는 내용을 한 것만으로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연한 얘기인데 코드 품질과 유지 보수성입니다. 깔끔하고 잘 구조화된 코드는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기터브에 등록해놨다고 해서 모든 면접관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쓱 훑어보게 되는데 그때 문서화가 잘 되어 있고 테스트 코드가 잘 작성되어 있고 그리고 커버리지가 좀 잘 되어 있다. 그다음에 코딩 컨벤션이 잘 준수되어 있다. 그리고 기터브에 올릴 때 리드미를 좀 잘 작성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이미 포트폴리오가 다들 좀 있으실 거잖아요. 뭐 부트캠프에서 만들었던 어떤 템플릿을 보고 칸을 채워 넣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제 나름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적은 없는데 그 다른 분들을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보다 질을 추구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막 10개 이상을 좀 나열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받아본다고 했을 때 좀 진지하게 살펴볼 만한 거는 한 두세 개밖에 못 봐요, 시간적으로. 어떤 한 분 거만 10개를 다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수보다는 한 두 개, 한 개는 좀 너무 적고요.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퀄리티가 괜찮은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유사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MIT 쪽의 연구에 따르면은 채용 담당자들은 평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는데 1분 30초 정도만 소요한다고 합니다. 저는 좀 저보다 길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보는 게 A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깊은 인상을 남기려면 핵심 프로젝트에 충분히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을 강화하세요. 사이드 프로젝트나 뭐 부트캠프에서 만든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 소개할 때 이걸 왜 하게 됐는지를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 왜 특정 접근 방식을 선택했는지, 왜 이 결과가 중요한지를 설명하세요. 이야기는 기술적인 세부사항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야기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시각적 요소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스크린샷, 시연 영상,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시간이 짧아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채용 쪽에 경쟁이 되게 높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하루에 그걸 검토할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1시간 안에 한 20명을 본다고 치면은 한 명당 한 뭐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시간을 할애를 못 합니다. 쓱쓱 진짜 쓱쓱쓱쓱 넘기게 되는데 글자가 많은 것도 읽기는 읽어요. 읽기는 읽는데 뭔가 좀 시각적 요소를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가 뭔지 진짜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걸 보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재밌어 보이는 프로젝트네 하면은 기터브도 들어가 보고 실제 코드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관심이 가는 거는 사실 클론 떠가지고 돌려보기도 합니다. 정말 잘 돌아가는지. 네. 그리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뭐 조별 과제를 했던 뭐 혼자 만들었건 뭔가 배포를 하실 거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선배 개발자들이나 혹은 이전에 면접을 봤던 회사 담당자들 혹은 뭐 저희 쪽에 지원하게 되면은 저한테라도 이게 어떠냐 그리고 좀 피드백을 요청을 따로 하십시오. 합격했으면 다니시겠고 불합격한 분 중에 피드백을 요청한 분이 제 기억에 한 두세 번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항상 보면은 불합격 통지를 보낼 때 되게 정형화돼서 보내요. 뭐 기하의 능력은 출중하나 뭐 당사의 사정과 맞지 않아서 아쉽게도 뭐 다음 기회를 뭐 기약드립니다.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한번 연락을 드려보세요. 그래가지고
혹시 떨어진 이유가 뭔지, 혹시 다음에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어떤 거를 좀 보완하면 좋을지,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계속 반영을 하면은 되게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포트폴리오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또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 개선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깃허브에도 로고가 남을 테고요. 그리고 완성도 자체도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런 실수들과 좀 대안에 대해서도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클론 프로젝트만 쓰는 거예요. 뭐 넷플릭스 클론, 에어비앤비 클론 막 이런 거 하면은 기술적으로 역량은 보여줄 수 있지만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론을 하더라도 뭐 자신만의 기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평소에 이걸 쓰면서 이런 게 좀 문제라고 느꼈다. 그래서 이런 걸 더 추가해봤다. 이런 독창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맥락이 없는 과제들이 있어요. 기술적 내용만 쭉 나열하는 분들 계시는데 차별성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각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별로 이걸 하게 된 동기랑 배경 그런 맥락을 좀 인간적인 면모, 열정을 보여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의 막 논문 디펜스 하는 것처럼 막 이것저것 다 방어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게 너무 없으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사실 초보개발자한테 기대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막 나 다 잘한다 이거 완벽하다 그러면은 뭐 왜 거기 계시겠습니까? 저 대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신 면접을 보셔야죠. 네. 그래서 적당히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거는 해결 못한 것도 있고 좀 뭐 사실 숨겨진 버그 같은 것도 알려줘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실패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커버 치려고 했는지 그거를 솔직히 공유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술 스택만 강조하는 게 좀 문제인데 사용한 기술 목록을 쭉 나열하면은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좀 잘 알고 하는 건지 그냥 쭉 그냥 명세만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저는 안 그러는데 면접관 분들 중에서는 그 그냥 쭉 나열한 기술들을 다 아는 건지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던지는 분도 계세요. 혹은 자기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분야 키워드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은 답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잘 못하면은 나머지 나열한 기술 전체에 대해서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게 좀 제일 큰 문제이긴 한데 포트폴리오 방치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 뭐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여러 군데 막 지원서를 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일 안 좋은 거는 뭐 노션 링크 같은 거, 구글 드라이브 링크 같은 거 막 넣어놨는데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접근할 수가 없어. 혹은 깃허브에 또 프로필 사진 이상한 거 넣어 두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막 이상한 웃긴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그런 게 본인의 개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서류 심사에서 한 명 뽑아야 되는데 한 30명, 40명 지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서류 통과해가지고 실제 면접으로 올릴 수 있는 분은 한 두세 분밖에 없어요. 한 분당 한 시간씩 잡아먹는단 말이죠. 면접 보는 거가. 그러면은 두세 명만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오후 반나절 일정을 다 비워야 되는 일정이라 가지고 나머지 37분을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좀 찝찝하다 이상하다 하는 분들은 1차적으로 걸러버리거든요. 그냥 쭉 보다가 장난인가? 그리고 제일 최악은 막 저희 회사 지원했는데 다른 회사 이름 적어놓고 어디에 지원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분들 그리고 뭐 특정 뭐 사이트들 같은 데다가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올렸는데 좀 안 보이게 올리는 분들 계세요. 그 자기가 올린 거 자기가 볼 수 있잖아요.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좀 글자는 잘 보이게 올렸나 뭐 이런 것도 좀 체크도 하시고 하셔야 좋습니다. 일단 서류를 통과해서 면접에 오셔야지 좀 면접관을 설득하시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 그런 거 방치하지 마시고 좀 확인도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발자 포트폴리오 좀 핵심 요소와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고 과정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성장 가능성 하나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좀 잘 소통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 하나씩 좀 적용해 보십시오. 다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씩 하나씩 작게라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정의를 명확히 하시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전하고 극복한 과정을 포함하시고 사용자 중심 사고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코드 품질을 개선시키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개발자 취업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